가, 더 쭉 안 보이게. 레디 큐. 안녕하세요, 호일입니다. 자, 오늘 KGM 액티온 다시 뛸까요? 자, 오늘 KGM 액티온 사전 예약 5만 대 신화 KGM 액티온이죠. 자, KGM 액티온이 어떤 차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자, 근데 여기 너무 그거다. 아, 저기서 하면 딱일 것 같긴 한데. 절로 갈까요? 오케이. 왜 여기서부터 오프닝 다시 하자. 저기서 뛰어와. 처음부터 다시요? 오프닝부터 해가지고 그냥. 호일입니다. 자, 사전 예약 5만 대 신화 KGM 액티온인데요. 하지만 2025년 상반기 판매량 1900대, 티볼리보다 낮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존재감마저 잊혀지고 있는 와중 하이브리드를 품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하이브리드를 품은 액티온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지 오늘 시승을 통해 알아볼게요. 액티온 어떤 차냐? KGM의 중형 SUV예요. 토레스와 파워트레인을 완전히 공유하고 있고 형제차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토레스는 오프로드에 좀 단단한 이미지를 녹여낸 반면에 이 액티온은 도시명 SUV의 세련된 이미지, 쿠페 스타일의 날렵한 이미지를 담아냈어요. 경쟁 모델로는 기아 스포티지와 현대차 투싼, 그리고 중형 르노 그랑 콜레오스가 있겠고요. 자, 디자인 이제 익숙하죠.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딱히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특징만 짚고 넘어가자면, 건공감리 패턴, KGM의 이제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건공감리 패턴의 주간주행등이 있고, 그리고 램프도 세로형으로 썼는데, 기존 토레스에 겨울에 이제 헤드램프에 눈 쌓인다고 말이 많았잖아요. 얘는 이제 그럴 일이 없는 점이 특징이고, 자, 옆을 보면 제가 경쟁 모델로 준준형 스포티지를 뽑은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 차 전장이 4780에 축거는 268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스포티지보다 7cm 정도 길고, 반면에 이 휠 베이스는 7cm 정도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긴 거를 볼 수 있는데, 앞뒤 오버행이 길면 차가 약간 꺼벙해 보이고 조금 둔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숨기기 위해 이런 패널들, 뒤로 갈수록 올라가서는 패널들이랑 이런 장식, 루프에 크롬 장식을 더해가지고 시각적인 무게를 내려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그리고 쿠페 스타일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루프를 깎아낸 게 아니라 뒷유리를 깎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검정색 패널을 덧댔고요. C필러도 두툼하게 좀 날렵하게 깎은 것처럼, 그래서 쿠페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는데, 실내에 머리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거를 알 수가 있고, 저는 오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액티온이 가솔린도 그렇고 휠이 20인치 단일 구성이에요. 이 사이즈의 20인치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사이즈도 245에 45와 20이거든요 그런 과한 모습이 여기 캘리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휠에 비해 조금 많이 비어 보이긴 하죠. 그리고 승차감도 이 20인치에서 오는 단단함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따가 시승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뒤로 오면 공격적으로 날렵하게 디자인한 스포일러 볼 수 있고, 그리고 수평으로 길게 뻗은 이런 장식들, 차체를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장식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 디자인 차이점은 여기 하이브리드 레터링을 추가한 점 외에는 디자인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이번 액티온 하이브리드 전동 트렁크가 무려 기본 옵션입니다. 제가 아까 오버행이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점도 하나 있는데, 이 트렁크 용량 668리터거든요 이게 경쟁 모델인 기아 스포티지보다 넓고 그랑 콜레오스보다도 넓어요. 기아 소렌토 그거와 한 12리터 정도 차이 나는 용량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트렁크는 넉넉하다. 그리고 트렁크 밑에 보면 1.83kWh의 NCM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쓰는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제조사는 중국 선우다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볼보랑 폭스바겐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온 하이브리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듀얼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P1, P3 모터를 쓰고 있어요. 이게 모터의 위치에 따라 하이브리드 구조가 바뀌는데, 모터 위치에 따라 P0부터 P4까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P0와 P1 모터는 각각 엔진 벨트와 크랭크충에 맞물려 엔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P2 모터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서, P3 모터는 변속기 출력주, 바퀴의 출력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P4 모터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적용되지 않고요. 토레스는
모델은 P1, P3 모터를 쓰고 있다고 했죠. 경쟁 모델인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P0, P2 모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엔진이 주고 모터가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P1, P3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터가 주고 엔진이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 출력 150마력에 모터의 출력이 177마력 정도 되거든요. 기아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 모터의 출력이 66마력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합산 출력이 얼마냐? 204마력 정도 됩니다. 기존 가솔린 모델 대비 30마력 이상 오른 거고요. 12V 배터리는 BYD의 LFP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액티언 하이브리드에 오토 차징 기술도 추가했어요. 12V 배터리의 전압이 떨어지면 1.83kW씩 고전압 배터리로 자동으로 충전해주는 기술. 토레스 하이브리드엔 없었지만 여기에는 추가해줬다. 그 기능 덕분에 이 12V 배터리를 쓰는 블랙박스 같은 거 좀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차의 파워트레인이 주는 감각들을 보자면 일단 가속 느낌은 이게 204마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인 가속을 내거나 하진 않는데 기존 액티언 가솔린을 탔던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1.5 터보의 6단 아이신 변속기 구성이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가속할 때 더딘 모습들. 하지만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주고 엔진이 보조하기 때문에 전기 모터의 출력으로, 전기 모터의 토크로 지연 없이 바로바로 가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KGM에서 시내 주행의 94%를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시내 주행할 때 엔진이 켜지더라도 엔진은 발전기 역할만 하고 출력은 모터로만 전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엔진이 언제 휠에 출력을 전달하냐? 지금처럼 시속 80km 이상으로 항속 주행할 때 구동축에 엔진 출력 가해지는 거 보이죠? 엔진이 충전이랑 출력 전달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를 탑재했는데 이 느낌이 CVT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속할 때 출력 게이지 올라간 거 보이죠? RPM은 올라가고 엔진은 계속 가동을 하는데 변속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CVT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회생제동은 0단계에서 3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3단계거든요. 속도 줄여보면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회생제동은 맥스로 해놔도 가속 페달을 떼고 약간은 한 발짝 늦게 작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회생제동 쓰면서 울컥거림이랑 이질감이 적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같은 파워트레인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은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액티언 하이브리드가 기존 액티언 대비 서스펜션 개선을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타기 전에 액티언이 20인치 단일 구성이라 승차감이 좀 탄탄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기존 액티언 탈 때 요철 넘어갈 때 그 특히 진동들, 잔진동들이 차치를 치고 타다다다닥 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액티언 하이브리드로 오면서 서스펜션을 개선한 덕분에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급차선 변경 한번 해보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액티언 가솔린 모델 탈 때 토레스는 안 그렇거든요. 급차선 변경할 때 뒤가 약간 말리고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뒤가 좀 따로 노는 느낌, 그런 느낌은 살짝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자동차는 이 무게중심이 4바퀴 안에 있어야지 좀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액티언은 전후 오버행이 살짝 길어지면서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자, 지금 정차 상태에서 출발 한번 해볼게요. 풀가속. 그 액티언의 기존 액티언 가솔린 모델 1.5 터보의 6단 아이신 변속기 구성이 좀 답답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질감을 보이는데 그런 굼뜬 느낌을 진짜 엄청 많이 지원했어요. 액티언에서 가속이 왜 이렇게 굼떠 하셨던 분들은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꼭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거의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솔린 대비 무게가 50kg 늘어난 1730kg인데 출력도 30마력 늘어난 204마력이기 때문에 이 차를 끌기에는 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타기에는 좀 넉넉한 출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가속은 뭐 공개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8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음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기존 액티언도 이중접합 차음유리 썼고 20인치 미쉐린 흡음형 타이어를 썼어요. 흡음제스 들어간 타이어를 썼기 때문에 조용한 편이었는데 액티언 하이브리드로 되면서 A필러, B필러, C필러는 물론 엔진룸 그리고 루프와
하부까지 흡음재를 전체적으로 보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음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금 70km로 주행하고 있는데도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좀 하부 소음이 비교적 올라오긴 하지만 액티언 가솔린이랑 비교하면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그것보다 더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와인딩 코스에 들어왔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달려봤는데 좀 느껴지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오르막에서는 출력이 살짝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위험하거나 뒤뚱거리는 거동까지는 없는데, 아무래도 부드러운 승차감에 패밀리 SUV다 보니까 한계가 조금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타이어에서 오는 이점이 좀 크다고 보이는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제가 기억하기로 넥센 타이어를 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를 끼고 있어요. 4계절 타이어긴 하지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접지력, 차체를 노면에 잡고 있는 능력이 토레스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패밀리 SUV이기 때문에 한계는 좀 명확한 편입니다. 속도를 더 올려 나가면 조금 허둥대고 뒤뚱거리려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토레스보다는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다. 자, 그리고 아까 고속에서 승차감을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저속에서 승차감을 다시 말씀드리면, 20인치 휠을 꼈다 보니까 도로 이음새나 포톨 같은 거 지나갈 때 좀 충격이 크게 느껴지는 건 여전히 있는데, 아까 서스펜션을 개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속되는 잔진동들 있잖아요. 그거는 기존 액티언 가솔린보다 많이 억제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방지턱 한번 넘어보면 여기 방지턱을 넘어갈 때도 그렇고 잔진동 억제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패밀리 SUV에 가까운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서스펜션을 개선하면서 나아진 이점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 차의 가격 3,690만원인데요 개별 소비세 3.5% 적용하고 친환경 세제 혜택 적용했을 때 가격입니다. 기존 액티언 가솔린 대비 약 270만원 인상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아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에서 하이브리드로 넘어갈 때 인상폭이 300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굉장히 가성비 있게 책정했다고 볼 수 있고, 단일 트림으로 구성했어요. SA 단일 트림 구성인데, 거기에 이제 풀 LED 헤드램프, 주행 보조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동식 트렁크까지 기본 사양의 기본 옵션으로 다 탑재를 했어요. 비슷한 사양을 기아 스포티지에 맞춰보면 노블레스 트림에 스타일 넣은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액티언 하이브리드보다 80만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가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책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이랑 이런 상품성을 보았을 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고민 중이시라면 액티언 하이브리드도 꼭 한번 시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액티언 가솔린을 탔을 때 저도 그런 굼뜬 가속감 그리고 탄탄한 승차감이 좀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이번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타보니까 그런 점들이 진짜 엄청 많이 개선이 됐고, 완전히 다른 차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토레스 때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토레스 가솔린은 뭔가 아쉬워. 근데 하이브리드로 오면서 기똥차게 좋아졌거든요. 액티언도 그런 모습이 똑같이 느껴져요. KGM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현대기아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게 KGM이 잘한 건지 BYD 기술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좋습니다. 액티언 가솔린 먼저 산 사람들은 약간 서운하시겠는데? 오늘 시승기는 여기까지고요. 액티언 가솔린 대비 승차감, 가속 성능, 방음, 연비까지 모두 좋아졌습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 KGM의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기다렸던 분들도 많고, 지금 이 정도의 상품성이라면 충분히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액티언 가솔린을 타고 좀 실망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친구 잘 뒀다. 자,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타고 거의 100km 가까이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12.9가 나왔어요. 이 차의 공인 연비가 14.9, 고속에서 13.9, 도심 15.9인데 그거보다 살짝 못 미치는 연비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와인딩 도로도 타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날씨가 40도 찍히거든요. 너무 더워서 정차 중에도 에어컨을 많이 틀어놨거든요. 이런 연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시승차를 따로 잡아서 제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무쏘 EV 때도 그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 때도 그랬고 KGM 차들이 휠스핀이 자주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100km 가까이 주행하면서는 그런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이게 개선이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짧게 시승해서 못 느낀 건지, 이것도 다음에 시승차를 잡아서 제대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